안녕하세요. 된 멘토 신범철입니다. 오늘 알아볼 기업은 효성첨단 소재고요. 효성첨단 소재에 관련된 이슈는 어떤 것들인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효성첨단 소재는 이제 강점 있는 사업 분야가 바로 이 타이어 코드다라는 거죠. 하지만 타이어 코드는 자체적으로 성장할 수는 없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교체 타이어에 대한 수요나 전기차나 자동차에 대한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23년도 자동차 시장을 봤었을 때 꽤나 긍정적인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결국에 자동차 안에 들어가는 반도체에 대한 수급 개선과 코로나로 이연되었던 수요가 해소가 되게 되면서 생산량 측면도 꽤나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23년도 이런 긍정적인 시장 상황 속에서도 효성첨단 소재는 이 타이어 코드에 대한 수혜를 별로 받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럼 왜 받지 못했을까라고 보게 된다면 결국에 북미와 유럽 중심에서 이런 타이어 코드에 대한 재고 문제가 지속적으로 쌓여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재고 문제와 더불어서 타이어 코드 판가 자체에도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죠. 하지만 현재 이 타이어 코드는 작년 하반기부터 어느 정도 재고에 대한 문제가 해소가 되게 되면서 유럽과 북미 중심으로 이런 아리 판매가 조금씩 회복되고 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 또 국내 타이어 기업에 대한 증설 이슈도 있기 때문에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이 그림은 이제 타이어에 대한 구조죠. 그리고 뭐 트레드, 숄더, 사이드 휠 벨트, 카카스가 있고 뭐 비드코어가 있는데 이 타이어 코드는 이 카카스 안에 속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타이어 코드 같은 경우는 뭐로 만드냐면은 과거에는 나일론으로 만들었지만 현재는 폴리에틸렌이다라는 거죠. 결국에 이런 폴리에틸렌 같은 경우는 범용화학 제품이기 때문에 만드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아서 많은 공장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많은 공장이 있고 가동만 제대로 되게 된다면 이 타이어 코드를 만드는 원재료에 대한 판가 문제는 어떤 그렇게 딱히 문제가 없을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원재료에 대한 부담은 그렇게 별로 없을 것 같고 그런 상황에서 O이나 R에 대한 수요가 많게 된다면 효성 첨단 소재에 대한 매출액도 긍정적으로 흘러갈 수 있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그런 지역별 오이 타이어 판매와 아리 판매를 보게 된다면 이 오이라는 거는 신차 타이어에 대한 부분이고 아리는 교체용 타이어에 대한 부분입니다. 일단 이제 오이 같은 걸 추계를 보게 된다면 23년도 1월 달부터 5월 달까지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다가 5월 달부터 23년도 하반기까지 하락을 했었죠. 하지만 이제 어느 정도 회복을 하면서 유럽과 북미 지역을 중심으로 그리고 중국을 중심으로 현재 이런 판매가 회복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리 타이어 부분에서도 1월 달부터 5월 달까지는 지속적으로 상승을 했지만 23년도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하락을 했고 24년도 초반으로 가게 되게 된다면 유럽과 아리 중국 중심으로 판매가 어느 정도 회복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 말했듯이 결국에 이런 북미와 유럽사 고객사에 대한 재고에 대한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되게 되면서 현재 OE와 RE에 대한 판매가 증가가 되고 있고 이에 맞게 타이어 코드가 조금씩 쓰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타이어 코드 같은 경우는 이제 23년도에는 어떤 공급에 대한 문제가 있긴 했었지만은 이제 타이어 같은 경우는 지난 수년간 약간 공급 과잉에 대한 문제가 있어가지고 수년간 이제 경쟁사들 간의 증설에 대한 부분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24년도는 이런 공급 과잉에 대한 문제는 딱히 이제 생각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이런 것들은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조금 아쉬운 건 뭐냐면 전기차에 대한 성장률이다라는 겁니다. 일단 이제 앞서 말했듯이 타이어 코드가 성장을 하게 되려면 자동차에 대한 시장이 좋아지거나 전기차에 대한 시장이 좋아지거나 타이어 교체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다라고 했었죠. 근데 현재 이런 교체용 타이어에 대한 수요는 괜찮은데 전기차에 대한 시장 성장률은 조금 미미하다라는 겁니다. 일단 독일과 영국과 프랑스 같은 경우는 결국에 보조금에 대한 문제가 대두가 되게 되면서 23년도에 지속적으로 하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영국 같은 경우는 24년도 1월 달까지도 하락을 하고 있고 프랑스도 마찬가지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일 같은 경우는 이제 23년도에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다가 24년도에 소폭 반등을 하긴 했지만 이거는 23년도에 너무 하락을 많이 해가지고 기저효과로 인해서 조금 많이 상승한 모습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종합을 하자면 유럽 시장 전기차를 가장 많이 하는 소비국 중에 유럽 지역에서 전기차에 대한 성장률이 미미하다 보니까 이 효성 첨단 소재 타이어 코드가 전기차에 대한 수혜는 많이 못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합을 해보자고 한다면 교체용 타이어 부근에서는 어느 정도 수요가 있을 수도 있지만 이 전기차 부근에서는 이제 아직까지는 성장률이 조금은 둔화가 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전기차용 타이어 코드에 대해선 과거만큼 수혜를 받지 못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른 부분에서 기대할 수 있는 분야가 어떤 거냐면 타이어사에 대한 증설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에 관련된 기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이어 3사 이제 증설의 시간이다. 생산 능력 10% 늘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기사를 살펴보게 된다면 14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와 금호 타이어, 넥센 타이어가 이런 합산 영업이익을 기록한 것으로 보이고 1조 원을 돌파한 것으로 이제 나왔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런 타이어 업계 반등으로 인해서 생산 능력을 확대하는 작업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국내 3사는 코로나19 업황이 악화된 상황에서도 글로벌 시장 수요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 신설 투자를 이어왔다. 증설 작업이 끝나면 3사의 총 생산 능력은 2억 300만 개에서 2억 2,340만 개로 10% 가까이 늘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타이어에 대한 증설 이슈도 있다 보니까 이런 타이어 업계에 대한 이제 수혜를 기대해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전기차에 대한 부분은 조금 아쉽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국내 타이어 업계가 증설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교체용 타이어에 대한 문제도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있기 때문에 24년도 1분기에 대한 매출은 어느 정도 조금 상승할 만한 여력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확인해 봐야 될 일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은 제가 지속적으로 확인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효성첨단 소재에 대한 주가를 살펴보게 된다면 효성첨단 소재에 대한 주가는 뭐 그렇게 크게 딱히 볼 거는 없는 상황이죠. 뭐 단기 평선들이 조금 수렴을 해주고 있긴 하지만 지속적으로 60평선과 120평선이 하방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에 추세 자체가 하방으로 흘러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상승하더라고 하더라도 60평선 부근이자 매물대 부근인 36만원 부근에서는 눌림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지금도 눌림이 나오고 있는 중이고요. 그래서 지금 당장 뭐 중요한 거는 그래도 저점인 32만원 부근들은 조금 지켜주면서 그런 34만원 부근에서 행보를 하다가 이렇게 행보를 하다가 보게 된다면 60평선이 하락을 하다가 어느 정도 멈추게 되고 이런 20평선과 이런 삼각형에 대한 모습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60평선을 돌파하는 캔들이 나오고 그러면은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게 된다면 다시 한 37만 원 부근까지는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지만 이렇게 바닥을 만드는 과정에서 32만 원 부근을 최종적으로 돌파를 하게 된다면 어느 정도는 하방에 대한 리스크를 조금 이제 생각해 봐야 될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제가 지속적으로 확인할 예정이기 때문에 효성첨단 소재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대형 멘토 신범철이었습니다.